정부는 기상이나 교통, 의료, 지리 정보에서부터 경제나 각종 통계 자료에 이르기까지 1,600만 건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센터도 최근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공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벤처인들에게는 창업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데이터인 교통이나 의료 정보에 자신의 창의력을 더해서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공공데이터로 열어가는 창조경제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공짜로 제공되는 이 데이터가 새로운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현대인들은 정보의 바다,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도 최근에는 공공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또 다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서울 시내 한복판. 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많기는 한데 워낙 너무 많으니까 골라 쓰기도 그렇고 찾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경향이 많죠. 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좀 불편해요. 되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딱 간단 명료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그런데 여기 흩어졌던 자료를 모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창조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GPS하고 오픈 API를 활용해서 그 공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스탬프를 획득한다는 놀이 개념을 넣어가지고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여행 기록이나 이런 수집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서울의 명소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실행시키자 지도 위에 서울의 명소들이 현재 위치와 함께 나타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북촌 한옥마을. 위치 정보와 지도 덕분에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받게 되는 스탬프는 여행의 재미. 인증사진에도 꼭 손가락 드래그 한 번이면 나만의 여행 기록으로 변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 관광지 정보나 전시, 공연, 문화 정보까지 한꺼번에 얻을 수 있어서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았는데요. 관광이랑 여행이랑 지도 되게 따로 있는 어플이 많은데 한꺼번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스탬프를 쉽게 핸드폰으로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편리하고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런데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은 국가가 보유하고 공개하는 공공 데이터라고 합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유용한 웹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서울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활용해갖고 어떤 기본적인 디자인들을 완성시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지오.kr에서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 거기 국문관광 데이터 정보가 있는데요. 그걸 가져다가 HTML 쪽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자지도와 위치 정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전시, 공연 정보들과 관광지 정보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공정보에 신선한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훌륭한 창업 아이템이 된 건데요. 아직은 서울 시내 명소에 불과하지만 공공정보를 활용한 이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은 문화와 교육 콘텐츠까지 무한대로 넓어집니다.
그 가능성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한 창업 경진대회에서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정보 전달만 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그 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또 공간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그것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정보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어플리케이션. 근데 거기에 핵심을 두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IT 산업뿐만이 아니라 시장 경제, 골목길, 상점 활성화까지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날마다 시간마다 제공되는 기상청의 날씨 정보. 천편일률적인 일기예보 대신 뭐 재미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사소한 발상의 전환이 세계 최초 사진으로 보는 날씨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했다는데요. 기본적으로 9개 정도 앱이 그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중에 다른 앱들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로 더 다른 앱들이 재밌게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유독 날씨 앱만 정보를 전달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재밌는 SNS 요소를 결합해서 날씨 앱을 좀 더 재밌게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인 누구나 사진만 찍을 줄 알면 소셜 기상캐스터가 될 수 있고 세계 어디서든 이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받으면 사진을 통해 그날그날 순간순간의 날씨를 전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생소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 세계 150여 개국의 사용자들이 7만 장 이상의 날씨 사진을 공유했다는데요. 거기에 매일 제공되는 일일 기상 정보와 주간 예보가 더해지니 사진으로 보는 날씨라는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개발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정부 데이터나 국가에 대한 데이터 접근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유저들에게 실제로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버스 시간표를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저희 같은 앱은 기상청 데이터를 좀 더 풍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정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개발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좀 더 국가 데이터를 가치 창출에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많이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갖고 있던 공공 데이터, 글자나 숫자에 불과하던 공공 데이터도 아이디어와 기술을 더하니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고 창조 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